오늘은 운전면허 학원과 한의과대학이 왜 똑같은지, 우리에게 왜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뭔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운전면허 시험을 주차하는 것, 주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필기 이런 시험들을 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에 대한 이 시험 기준이 없었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서 주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려주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왜 이게 실전적으로 도움이 좀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사고 나는 거, 이런 특이한 사항들, 자동차가 급발진했을 때 엔진 브레이크를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지금도 잘 모르는 엔진 오일을 잘 갈죠. 우리 엔진 오일은 잘 가는데 그 외에 미션 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어떤 거는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떤 거는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를 들었을 때 이 밑에 있는 부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전적인 가르침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본 소양은 알려주는데 좀 비실전적이다 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연수를 따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대부분, 아무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불만이 없었어요. 저는 왜 운전면허 시험이 이런 식으로 실전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불만이 없이, 이걸 만든 사람도 그렇고 이 시험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왜 큰 불만이 없느냐,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없죠. 그 이유는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고 대중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도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나중에 차 사서 내가 해보면 된다, 또는 연수를 따로 배우든 아니면 부모님께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비용도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부담이 돼서 면허증을 얻을 수 없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것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자, 대학교, 제가 일반 대학교도 다녀봐서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의과 대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의과 대학을 다녀서 예과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알려준다고 해서 예과는 그렇다고 이해가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본과를 들어가도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드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용어들이 아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지금도 저도 잘 모르는 시동병, 소생병, 그리고 우리의 임상과 연관이 크게 없는 음양오행, 오운육기, 그리고 한자 남발하는 것 너무 싫죠. 그래서 한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도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자 용어 정도는 괜찮지만 완전한 한자문들, 이런 것들은 너무 싫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한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학점을 높이 얻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렇고,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현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의과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은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자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학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의과 대학을 들어온 분들은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박사까지 나는 계속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의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의과 대학을 다닐 거예요. 그리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임상가가 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 한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분들은 공부를 하는 학자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치료를 해주는 임상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이 실제 제가 이렇게 낮게 표시를 했는데 그냥 제로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 제도에 불만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한의사 자격증 하원도 불만 없이 수료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본인이 자유롭게 쓰면 되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에 하는 것 중에 뭐 자신이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었던 거 이런 거 추천한다라는 것은 중앙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나이가 많이 뭐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앙동아리들 그 과별 동아리 말고 이 전체 과를 아우르는 곳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불편하죠. 뭐 저도 엄두도 못 냈었긴 하지만 중앙동아리를 다니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25살 미만의 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동아리를 가입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입학하려면 수능을 봐야 하는데 의치한 점수와 이 나머지 모든 과의 입시 점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요. 실제로 입결도 그렇고 실제 사람 숫자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입, 입시에서 압도적인 상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1%와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과가 다른 나머지 학과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99%의 사람들은 다수고 이 나머지 1%만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새님들이 자꾸 모이게 되고 나머지 다수들은 일반인,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의 새님인 상황에서 얘네들끼리만 논다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과에서 교양 수업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양이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새님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 잘했었고 그냥 수능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냥 잘 본 이런 친구들이 제법 많죠. 그런 친구들. 기본적으로 새님 DNA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가죠. 못 가는 거 아니고 안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가기 때문에 완전히 끼리끼리 모이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 무조건 모이면 썩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 1% 안에서 나보다 높다, 내가 꿀린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굽굽대고 나머지가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남들보다 내가 앞선다 라고 느끼면 갑질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 안에서 자주 발견이 된다. 물론 여기서도 있죠. 여기서도 있는데 여기에서 더 높은 확률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했으면 되고 대학교 왔으면 다양한 사람들, 왜냐? 내가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랑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대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초초초 강추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1%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권장을 해도 실제로 잘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아주 가끔밖에 못 보는데 그걸 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님 되면 안 되겠죠. 새님의 미필까지 붙으면 그냥 정말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동아리 가입하는 거 추천하고 나이가 많다. 저는 중앙동아리 아니면 이미 가입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부, 크루, 동호회 이런 것들을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유급만 안 당하면 되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은 놀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뭘 하고 놀아야 되냐? 취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뭘 하면 나는 좋은지를 해봐야 돼요. 이거 상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음주, 그 다음에 독서, 책 많이 읽어야 되고, 춤추고 노는 것, 그 다음에 운동, 유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무산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춤추기, 음식 만들기, 사진 찍기, 글쓰기 너무나 많죠. 이런 취미들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도 종류들이 다르죠. 나는 많이 먹는 게 좋다, 나는 반주를 하는 게 좋다, 책도 독서도 다양한 교양 서적들이 있고, 자기 개발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문학 쪽인 것도 있고, 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 가무도 어떤 가무를 좋아하는지, 운동도 유산소가 좋은지, 무산소가 좋은지, 아니면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운동보다는 약간 취미 느낌이 나는 운동이 좋은지, 이런 것들 내가
해보고 맛봐야 내가 뭘 하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시간이 있을 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영향을 줍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는 지금 뭐 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좋아도 시간이 바뀌면 다시 또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간이 날 때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시간이 부족할 때 내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던 거는 좀 뒤로 밀어두고 재미있는 것 중에서도 다시 또 골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좋겠다. 그리고 대학생은 이런 걸 해야죠. 그러라고 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취미를 얘기하면 이 여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행은 취미 아닙니다. 돈 쓰러 다니면 어디에 있든지 좋아요. 그래서 나는 뭐 국내 여행을 좋아한다. 나는 뭐 해외여행을 좋아한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소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해볼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아주 가끔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은 아무 데서나 쓰면 무조건 좋아요. 해외에 안 나가도 한국에서도 돈 안 벌고 핸드폰 없이 돈만 쓰러 다니면 어디 가든지 좋다라는 점. 그래서 여행을 취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여기 점점점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은지라는 걸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열정 가이드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도 저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한의사가 난 곧 될 건데 난 임상을 좀 연습해보고 싶다. 그래도 공부해보고 싶다. 정확하게는 공부보다는 체험, 맛보기, 베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임상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내가 실제로 한의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임상을 한다는 건데, 자, 야전에서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원하지 않아요. 만족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의, 대생이 침이 됐든 도침이 됐든 약침이 됐든 뭐 초음파가 됐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엑스레이가 됐든 한약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건 되지만 실제 리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임상에서는 한의사가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잘생겼냐 이쁘냐,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꼰대도 아니면서 그 적절한, 머리 약간 희끗희끗하면서 임상 경력 많은 것 같으면서 인생도 충분히 살아본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나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한의사가 유명한지, 그다음 직원들이 친절한지, 그리고 가격이 적절한지. 너무 비싸면 덤탱이 같고 너무 싸면 싸구려 재료를 쓴 것 같아서 가격이 적절해야 해요. 그리고 패키지 프로그램, 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격의 적절성과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적절하게 깎이냐, 이 기분을 고객들은 원하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해서 실제 임상은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알 연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맛보기 정도는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하는 치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 약침, 도침처럼 이런 바늘을 사용하는 이런 치료들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한약이 되겠죠. 그래서 침과 도침은 내 스스로 해봐도 좋고, 그 다음에 가족 상대로 자침을 연습해봐도 좋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를 못하죠. 허리라든지 목을 직접적으로 자침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도침 같은 경우에는 침은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도침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심해서 내 몸에 하기에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몸에 해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나 가족 상대로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의사가 됐을 때 제가 왜 침을 무조건 많이 놔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침은 무조건 많이 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발목이 삐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이 만든 뭐 침 요법도 있을 거고, 뭐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놓는 것도 있을 거고, 오른쪽 위가 아프면 왼쪽 아래다 놓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가 아프면 거기다 많이 놓는 것도 있을 거고, 경락에 따라서 그 경락에 따라 놓는 것도 있을 거고, 내 폐경이면 대장경이 친구니까 대장에 놓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침을 무조건 많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목이 삐었을 때, 손가락이 아플 때 거기를 낮게만 하면 된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임상 연습의 꽃은, 한의사 임상의 꽃은 사실 한약이죠. 제가 이 한약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선정한 한의학의 3대 성인이 있습니다. 자, 허준 선생님, 이재만 선생님.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이라는 네임드 책을 발간하셔서, 네임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이라서 실제 임상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네임드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재만 선생님, 2000년대에
우리 시대를 흔들었던 MBTI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나눠서 분류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성정, 그 사람의 뭐 성격,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MBTI에서 너 E냐, I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4개로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치료율도 좋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이 두 분은 우리의 임상에는 가슴으로 오진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가슴으로 오시는 분은 현재 살아계신 노유준 선생님이시죠. 저도 실제로 뵌 적은 없고 인터넷 강의로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많은 저서를 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요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이거 전방편 사시면 돼요. 기본 방편 이 전방편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전방편 사시면 되는데 이거 책 가격 50만 원인데 제가 이 책이 5천만 원이었어도 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너무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셨다. 5억이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5억이면은 대출로 5억까지 가기는 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5억 하면 좀 사기는 어렵겠다.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5천만 원 이하로는 5천만 원이어도 저는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50만 원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책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책만 그냥 읽으면 이거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임상을 해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있다. 그래서 책 사셔서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시면 한의사든 한의학도든 이것은 뭐 무조건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싸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이 강의를 들으면 바로 한약을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강의를 한 2시간, 3시간만 들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도 먹어보고 우리 가족들도 먹여보고 이렇게 해서 임상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이 꼬꼬마 한의사 분들도 이거 다 같이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책 보고 어묵에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5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노유준 선생님이 고방에 이름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여기서 써야 되는 약재들의 이 용량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노유준 고방이라고 부를 텐데 여기를 건들면 안 된다. 이분이 쓰시라고 한 그 약재 그대로만 써야 된다.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한재만 쓰면 안 돼요. 한재가 쓰면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가감할 거면 그냥 때려치고 한재만 할 거면 그냥 때려쳐라. 이거 전혀 도움 안 될 거니까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먹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먹일 거면은 무조건 3재에서 6재 정도다. 최소가 3재고 그래서 6재 정도 3달 정도는 먹이면서 피드백을 15일씩 6번 정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이렇게 연습해 보는데 나 아프대요. 나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나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어서 나 어렸을 때부터 거시기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최소 6재에서 12재 정도 요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전에 고쳐지는 거, 이건 뭐 신이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치료 기간을 충분하게 결정하고 최소 10일에서 15일마다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어땠냐? 자는 거 어땠냐? 가슴이 너가 답답하다고 했던 건 어땠냐? 피부가 가렵다고 했던 건 어땠냐? 오른쪽 다리가 뭔가 감각이 먹먹하고 시린 느낌이 났다는 거 어땠냐? 계속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 노이준 고방에서 가감하지 않고 여기서 정확한 처방을 찾는 것을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한의학에 대한 건 제가 또 다른 영상에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한의학은 그 사람에게 맞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등등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처방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 골라주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 노이준 고방을 사용했을 때 가감하지 않고 한 50재 정도를 한 명에게 한 재로 던지면 안 돼요. 그거 카운트 안 돼요. 그거 인정 안 되고 한 명에게 3재에서 6재 이상 쓴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재 정도를 쓰면은 이게 이 얘기구나. 내가 1번 처방부터 50번 처방까지를 쭉 해봤는데,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그분들 처방 좀 잘못됐었다. 그 옆에 있는 처방을 썼었어야 된다. 그분 부대찌개 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머 된장찌개 드렸었네? 라고 생각이 이때부터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또는 내가 그 당시에 김치찌개를 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부대찌개를 드렸다. 내가 비슷해서 헷갈렸구나. 이게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한 50재 정도 되면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 100재 정도가 넘어가면 왜 이분이 이렇게 책을 만드셨고 왜 가감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이분은 얘기 안 했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한 재씩 던지지 말으라고.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 100재 정도 되면 이해가 되실 거다. 그렇다면
저 정도 수준이 되는 한의사와 한약에 대한 임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환자는 처방이 뭐가 잘못됐다. 가금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처방은 괜찮았는데 너가 얼굴이 아쉬워서 환자가 만족하지 않았던 거다. 이 정도 수준의 최상위급 진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한 100제 정도가 되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제법 많은 한의사 친구들에게 전달을 하였는데 잘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잘 안 하시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저보다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큰 돈 욕심은 없고 내 직업에 보람을 느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런 얘기는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19세까지만 봐주고 20살 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양이 쌓여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이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1000억 원 이런 거 돈 바라지 않아요. 저 막 1조 원을 누가 준다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해요. 호흡만 하는 공무원도 다 보람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보람을 느끼면 기본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큰돈 욕심 없고 모든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니까 이런 거 말고 나는 정확히 뭘 하면 좋고 나는 뭐가 싫고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당한 돈인지 어떤 목돈인 건지 아니면 한 달에 일정하게 버는 돈인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뭘 하면 나는 좋고 뭘 하면 나는 싫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배우라는 거 배우고 선생님 말 들으라는 걸 듣고 부모님 말씀 그냥 들으라 이렇게 계속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습관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연습해야 되냐? 이거 대학교 때 연습해야 된다고요. 사회에 나오면 이런 거 연습할 시간 없어요. 야전에서는 이런 거 연습한다고 하면 바로 도태돼서 바로 그냥 길바닥 나앉기 때문에 대학교 때 아직 인생 꿀 빨고 있는 그 시절에 이런 것들을 계속 고찰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또 대학교 생활을 비롯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저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또 같이 영상으로 또는 답글로 소통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